전혀 안 노세요? 한 번 정도? 네. 네. 자기 집이 어딘지를 좀 모르는 저희 걔가 볼 때마다 지져요 자꾸. 네, 안녕하세요. 한국 지형이 정확한 보이스 캐디 줄리안 부장입니다. 일반인들께서 캐디분들에게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모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투어 캐디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좀 되게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들 분들보다 저희 하는 일이 워낙 돌아다니는 일도 많고, 근데 이제 반면에 단점은 이제 직장인들에 비해서 수익 자체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일정치 않다라는 게 좀 큰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나요? 월요일 하루 쉬시고 화수 목 요즘 사람도 많죠. 금 토 일. 아 근데 그거는 있겠네요. 혹서기하고 혹한기 때. 네, 휴식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약간 그리고- 안식년은 아니지만 네. 좀 교사분들처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다. 그쵸. 네, 주로 또 겨울에는 동남아를 많이 가시죠? 네, 동남아 많이 갑니다. 근데 네. 뭐 저희가 거길 놀러 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시즌 중에 저희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러 라운딩을 돌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피드백 줄 수 있게 한 달에서 뭐 많게는 한 달 반 정도 이제 훈련을 가긴 합니다. 전혀 안 노세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아, 왜냐면 라운딩을 하도 많이 돌고 네. 또 네, 쇼게임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들었던 거랑 달라서 좀 재미없네요. 어제 백시혁 캐디님은? 저는 이제 선수 출신인데 네. 뭐 이 캐디라는 직업을 하면서 제가 뭐 직접 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선수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장 가까이서 이제 시합을 하다 보니까 네.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네. 단점이라면은 다들 좀 공감하실 텐데 응. 육체적인 좀 힘든 게 좀 그런 게 아. 있죠. 예, 백이 골프 백이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네. 거의 그런 게 한 20kg 정도 무게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육체적인 좀 음. 힘듦이 좀 아, 있죠. KFG도 LPG처럼 이제 좀 이렇게 롤바, 카트 좀 도입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송현철 캐디는 어? 올해 또 사비를 들여서 네, 100만 원 제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카트를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동인가요? 아, 전동이죠. 제가 알기로 카트계 벤츠를 알고 있습니다. 네, 돈을 워낙 많이 번 것도 있지만 네, 이제 트레이를 업그레이드 한다 하던데. 이게 박정 프로가 잘 쳤죠, 몇 년간. 그럼요. 네. 네, 상당한 또 수익으로 차도 좋고 카트도 저기 카트계 저기 벤틀리, 네, 벤츠급으로 네, 전동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네, 배터리 충전비만 나가겠네요, 전기비만. 아침에 그래서 보면 네. 좀 부럽기도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네. 이 매는 게 또 이게 투어 캐디의 또 큰 전통적이죠. 네, 정통적이고 좀 약간 멋스럽다는 게 좀 표현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습니다. 손흥철 캐디님 저기 박지원 프로님 삼촌 아니에요? 네, 아버님도 아닙니다. 친인척도 네. 들고 다니는데. 꼭 말씀해 주세요. 야, 아니에요. 아버님 삼촌 아니에요. 네. 네. 다만 그냥 아버지 아는 코스프레 오빠. 하고 계십니다. 어. 아버지 코스프레. 저 이윤석 캐디님 어떠세요? 아까 말했던 백재우 캐디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백재우 캐디님처럼 이제 뭐 KPG 정형까지는 안 됐는데 네, 저도 선출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대리만족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장점도 아까 신경훈 캐디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좀 선수가 잘 치게 되면 해외 대회도 많이 나가게 돼요. 네. 같이 뭐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보고 그것도 재미가 있는데 반면 단점으로 어떻게 보면 딱 진짜 양날로 나올 수가 있는 게 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집이 어딘지를 좀 모른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자꾸 호텔? 제가 집이 제주도인데 저희 집은 제가 1년에 한 달 안 가는 것 같고 저희 걔가 볼 때마다 지져요. 그래서 자꾸 누구냐고? 네. 누구세요? 혼자 짖길래 그냥 닭을 주면 조용하더라고. 어, 안 주면 짖고 서울이 바뀌었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렇군요. 또 해외를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네, 맞습니다. 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겠네요? 산의 진미와 함께 새 각국의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게 유일한 낙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매 주마다 성적에 따라 우승한 선수도 이번 주까지만 즐거워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 아, 이 패턴들이 1년에 정해져 있는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니까 삶이 긴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 네. 같이 웃고 선수와 같이 슬플 때는 또 같이 슬퍼하고 네, 뭐 이런 생활 패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고 그러면은 네. 더 불안한 감이 가요.
또 감정에 또 이 희노애락이 좀 있겠어요, 확실히. 그렇죠. 있습니다. 폭풍소로 그러겠네. 진짜 잘 때리다가 또 안 맞으면 엄청 속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항상 성적 생각하고 후반기 생각하면서 지나고 나면 1년이 끝나 있고. 투어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이스 캐디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추어들이 좀 많이 쓰는 측정기였어요. 좀 약간 좀 뭐랄까 한 90대와 80대를 치시는 분들. 근데 싱글과 이쪽 좀 프로 영역은 부땡땡 브랜드가 이제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깰 수 있을까 싶다가 예전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선수를 함부로 가기에는 아직 좀 이르고, 그리고 저희 브랜드 이름이 보이스 캐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스 캐디는 최고의 캐디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려면 누구랑 일을 해? 최고의 캐디와 같이 하면 된다. 근데 KLPGA가 명실상부 지금 세계에서 LPGA 다음으로 커요. 또 KLPGA가 제가 아는 바, 좀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좀 약간 이런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굉장히 큰 리그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KLPGA 선수들 치는 거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점령하고 미국 가고 또 1등 하거든요. 이런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만들어내는 캐디들, 저는 솔직히 조력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메이커 역할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훈 단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이스 캐디가 프로에 영역을 갈 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이스 캐디, 캐디 구단, 최고의 선수, 최고의 캐디, 보이스 캐디의 어떤 공식이 이어질 수 있게끔, 물론 제품 기술 개발도 열심히 했지만 기술만큼 또 보여주는 게 되게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투영될지가. 그래서 신경훈 단장님이랑 얘기를 했고, 그때 되게 별 조건도 없었어요. 이런 거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큰 케이크 그럼 제가 뭐 저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차장이었으니까 네. 뭐 팀장님 차장님 그러시면서 뭐 한번 해보시죠. 해서 밥 먹고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모였던 게 저희가 한 7명 됐나요? 그쵸. 네, 처음에 첫 시작한 게 이제 7명으로 시작을 한 거죠. 대단했던 게 그때 아마 첫 회원대회 캐디분들이 5승인가 7승인가 쳤어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던 골프 인더스트리에서는 처음으로 있던 일이었고, 굉장히 보이스 캐디라는 라인과 함께 우리 캐디 구단이 되게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일단 그 진행을 하고 있고, 덕분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 뒤로 최고의 우리 투어 구단을 만들었죠. 저희가 작년에 선수가 최진 프로가 5승 치고 박지영 프로 1승, 김아린 프로 1승, 토탈 7승, 캐디 구단 7승, 맞습니다. 도와 14승 쳤어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근데 네. 좀 기분 좋았던 거는 보이스 캐디는 사실 음성형 거리 측정기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한 레이저만 대한민국 단위 브랜드는 거의 1등으로 팔았어요. 2만 땡땡 천 대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만큼 매출이 났던 건 뭐냐면 선수와 캐디가 우승을 해주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저는 기술의 정확함이 진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측정률을 만들까?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네네. 저희 보이스 캐디 구단 여러분, 투어 캐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좀 안 잡혀 있어요. 머지않아서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또 희망사항이고, 또 팀장님하고도 그런 걸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인증을 좀 하고 오시면 오히려 안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어 캐디가 좋다라고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정말 적게는 한 주 시합, 뭐 많게는 한 달 정도를 하고 나가셔서 다시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경험을 너무 잘못된 경험을 하고 나가시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앞으로 그런 인증 기관들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 교육 시스템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시면 직업에 대한 좀 프라이드를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잘하면 또 억대 연봉 아닙니까? 네, 뭐 연봉은 뭐 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이게 뭐 억대 연봉 받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이게 연차로 하면 10년 이상씩 다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한번만 봤어. 예. 이 금액만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록 그 땡땡땡땡이 이게
많이 발표를 했죠. 아, 네. 억대라고. 투어 캐디들이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가 아까 신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오래된 선배가 있으면 물어보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금액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한 2, 3년 정도는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름아름 일단은 시작하는 거죠. 그럼요. 네. 꽂히시다가 또 하셨던 분들도 있고. 네. 저도 실질적으로 거의 4년까지는 번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고 해요.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또 이케대님이 또 구승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지금 이윤상 캐디는 현재까지 그 투어 캐디 9승을 했습니다. 근데 4년은 참 고생했다. 그쵸. 뭐든 이게 딱 10년의 법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시간의 법칙도 있고. 네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신단장처럼 한 15년 할 때 6, 7년은 반대로 제가 마이너스 한 2천만, 3천원씩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텔이 집이었어요. 숙소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버는 수익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외부에서 쓰는 돈이 더 많았고 집은 있는데 따로 나가는 돈들도 많았고 그렇게들 다 열정으로 시작을 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참고해주고 오셨으면. 이 비용 부분은 뭐 당연히 숙소비, 식대비, 네. 이동비, 네. 거기 야비지북도 사셔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거운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가볍지 않죠. 근데 사실 저 또한 좀 가볍게 이거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겉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특히 뭐 금액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물질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선수와 단둘이서 시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겁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이게 지금 다 동감하고 네. 너무 좀 공감하고 너무 좀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볍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는 빛을 발하려면 인고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에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거기에 또 육체적으로도 20kg 이상 나가는 백을 매면서 네. 땡볕에 또 선수와 호흡하고 또 안 네. 맞으면 또 달래가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식 교육 제도가 없으니까 만약에 뭐 신체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야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소머즈의 눈을 갖고 있어. 2.0의 시력, 동체 시력. 뭐 이런 거라든가. 안에 바람을 되게 남들보다 잘 느껴. 근데 딱 풀의 방향이 역결. 이런 것도 보려면 어떤 감각 기관을 좋아야 될까요? 일단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본 적 없죠, 별로. 아니 많이 많이 얘기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이죠. 네. 영업비밀을 이렇게 쉽게 함부로 누설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같은 이렇게 셋이 친해도 같은 조에 나가면요. 거기서 오픈 안 해요. 잘. 아, 불안하고. 네. 다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달라서. 누구 한 명은 요러고 있는데 누구는 갑자기 요러고 있고 다 틀려 진짜. 색깔이 다 있어요. 나가보면. 대신 이 친구가 딴 거를 하면 둘이서는 속닥고도 얘기해. 뭐 하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정도는 해도 아닌데 바람 저거 잘못 봤는데 막 이렇게. 아니, 티잉 에어리에서는 어차피 클럽을 상대 선수가 잡는 걸 보지만 네. 세컨은 볼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네. 몇 번 잡는지 서로 잘 모르잖아요. 보고 와요. 보고 와요? 저도 보고 와요. 근데 보기 싫어할 것 같은데. C를 보고 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끼리 오래 치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이 키가 확연히 뭐 김아린 프로 좀 큰 키가 아니면은 어드레스 쓰면 높이를 딱 보면 대충 대충 알아요. 그 선상에서 잡히죠. 예. 탄도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그런 결과들 같은 거를 제일 단적으로 얘기하면 센스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동선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빨리 뭔가를 다 해결하고 오는 그런 센스들. 센스와 눈치는 뭐 조직 생활에서도 필요하고 투어 생활도 필요하고. 그쵸. 어디 가나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 살짝 민감한 이슈예요. 돈 얘기인데 선수가 우승했을 때 보너스가 있나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저희도.